비욘세가 가는 호텔에 없으면 안 된다는 이것. 김건희 여사 사진에 등장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됐던 이것. 네, 우리에겐 아직 낯선 포르투갈의 휴지 레노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노란 휴지는 품절이네요. 에딘머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휴지라는 휴지계의 스타 레노바를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휴지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휴지 대신 점토나 돌이 쓰였습니다. 로마에선 스폰지에 소금물을 적셔 썼다고 하고요. 이집트에서는 모래로 마무리하고 그랬다네요, 고양이처럼.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이가 나오고 이런 신문, 책 이런 걸로 찢어서 사용했고요. 1857년 뉴욕의 사업가 조셉 가예티가 의료 목적의 상업용 종이 알로에가 든 마닐라 삼을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화장지와 비슷하고요. 휴지의 르네상스는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거즈 같은 게 부족하자 휴지를 대신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휴지 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휴지는 왜 하얀색인가? 기본적으로 휴지의 원자재는 셀룰로스 섬유인데 이게 흰색이라고 하네요. 이 섬유질을 결합시키는 접착제가 누런색인데 이게 표백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색을 넣지 않는 이상 애시당초 흰색이다. 특히 재생지로 만든 휴지는 이미 사무실 폐지나 A4용지 이런 걸 쓰니까 당연히 흰색이라고 하네요. 그럼 왜 그 나무색 휴지 있잖아요. 그건 뭐냐? 표백 과정에서 들어가는 형광증백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말년 웹툰 보면 이걸 희화해서 휴지를 너무 오래 써서 반딧불이가 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무색 휴지, 갈색 냅킨은 그 형광증백제를 안 썼다는 걸 강조하려고 나무 종류의 원료를 써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때 색깔 있는 휴지가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1950년대 유럽에서는 욕실색에 맞춰 휴지를 깔맞춤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1970년대, 80년대에도 그 파스텔 색상 휴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된 휴지 이런 게 나왔었는데 당시 염료가 유해하다는 논란이 있어서 쏙 들어갔었습니다. 휴지가 하얀 건 어찌됐건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흰색, 순백이 주는 그런 깨끗함 있잖아요. 그리고 이물질이 좀 잘 보이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휴지하면 하얗다는 인식이 박힌 건데 이걸 뒤집은 휴지가 바로 레노바입니다. 검정 휴지 보셨어요? 이 휴지가 나온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네요. 왜 저는 처음 보죠? 이 블랙 휴지가 나오고 레노바는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휴지로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르피가로, 엘문도, 텔레그라프, 인디펜던트, 팍스뉴스 전 세계 유력 매체란 유력 매체에선 전부 대서특필했습니다. 휴지가 까맣다니 게다가 이 휴지 회사가 수백 년의 역사까지 가진 회사라면 말이죠. 레노바는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북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토레스 노바스의 알몬드 강가에 있는 제지업체입니다. 역사는 무려 204년 1818년 도밍고스 아르디슨이라는 사람이 시작했고요. 당시엔 워터마크 브랜드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39년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사무용 재질을 주로 취급했는데 연간 1000톤의 종이를 생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휴지 수요가 폭발하자 휴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8년 레노바 휴지가 탄생합니다. 1970년대부터 휴지 사업 투자를 늘리면서 서서히 제지에선 손을 뗐고 1986년 포르투갈의 EU 가입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화에 나섰습니다. 레노바는 그렇지만 작은 화장지 회사일 뿐이었어요. 레노바가 달라진 건 바로 이 사람의 등장 이후입니다. 파울로 페레이라 다 실바 회장 얘기입니다. 파울로는 괴짜 아니면 천재랄까요? 왜가 아니라 왜 안 돼 이런 사람입니다. 파울로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양자역학 물리학도였고요. 파울로가 공학도잖아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면서 또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킴벌리 클락,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맞서려면 그에 맞는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건 남다른 브랜딩이다. 취임 초기부터 브랜딩과 혁신 두 가지를 키워드로 회사를 바꿔나갔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촉촉한 휴지였습니다.
1988년 휴지의 촉촉한 성분, 로션 같은 걸 스며들게 해서 부드럽게 닦이는 휴지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 제품이 프랑스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고요. 이걸 보고 오히려 그 킴벌리 클락이 알로에베라 휴지를 내놓고 다국적 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스킨케어에 중점을 둔 어떤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특히 친환경과 인체 무해한 성분에 포커스를 두고 인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연을 보고 드디어 레노바를 세계적 기업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바로 태양의 서커스 공연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던 중에 온몸에 검은색 천을 칭칭 감은 공연자를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당시 그 천이 묘하게 화장지와 비슷해 보였는데 왜 휴지는 하얗기만 하지? 검정 휴지가 훨씬 엘레강스하고 고급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휴지의 금기를 깨는 대사건이 탄생한 겁니다. 2005년 레노바 블랙을 내놓은 거죠. 따로 마케팅이 필요 없었어요. 전 세계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불경스럽기까지 한 시도였으니까요. 블랙 출시 이후에 빨주, 노초, 핑크, 하늘색, 보라, 오렌지, 심지어 갈색까지 이 많은 색깔의 휴지를 내놨습니다. 개당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 선으로 가격도, 색상도 파격이었습니다. 173년 역사의 영국 헤롯 백화점, 120년 역사의 갤러리 라파에트 파리 백화점 등에 입점하면서 휴지계의 루이비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색깔 있는 휴지가 1970년대, 80년대에 유해 염료 논란으로 퇴출됐다 했잖아요. 레노바는 어떻게 된 걸까요? 레노바가 친환경 인증, 인체 무해 인증 이런 걸 많이 받았댔잖아요. 100% 천연 펄프, 천연 염료로 만들었고 그간 유독 그 부분에 앞장섰던 회사가 내놓으니 더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레노바는 블랙 휴지 이후에 본격적으로 SNS나 언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비싼 돈 들여 TV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레노바의 브랜드 광고, 그 사진 자체가 예술 작품인데요. 유명 사진 작가들과 협업해 파격적인 광고를 계속 제작해 나갔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남자 모델을 등장시킨다거나 남녀 모델, 남남 모델 등 섹스 어필하는 그런 광고들로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웍에 아예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캐나다 토론토 예술 페스티벌에 그 휴지 설치 미술로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알몬드 강가의 연인들이란 제목이었는데 이 작품은 레노바 휴지로 만든 나무 조형물이었고요. 이 아래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또 자신들의 기념사진을 SNS에 마구 알렸습니다. 레노바는 직원 650명에 70개국의 화장지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했고요. 전체 매출의 50%가 수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2011년치밖에 없어서 2011년 기준 1,800여억 원, 현재는 2,0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모나리자가 연매출이 1,000억 원대니 참고하시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휴지를 표방하고 있는 레노바. 생각해보면 색깔 휴지는 우리가 아이디어 면에서 훨씬 앞섰었는데요. 빨강 휴지 줄까, 파랑 휴지 줄까, 귀신이 등장하는 전래동화 생각나시나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선 느닷없이 영부인이 노란 휴지를 쓰는 바람에 유행한 이 휴지. 먼지가 안 나서 좋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의 댓글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예쁘잖아요. 이 하나에 꽂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휴지를 아트로 승화시킨 기업 레노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